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메일벤처스를 운영하고 있는 양희영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명함을 보니까 네. 되게 하시는 일이 많으시던데 네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창업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창업 플랫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쪽 기반을 좀 많이 해서 제조나 프랜차이즈로 쭉 나아가다가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질문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헬스장만 하시는 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발전해서 매일 창업이라는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처음부터 사업을 이렇게 좀 잘 하셨나요? 처음부터 잘 못했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네. 좀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럭비 선수 출신이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등치가 좀 있는데, 원래는 운동선수로만 하고 이제 럭비로서 쭉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비인기 종목이라서 이러다가는 이제 미래가 정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과연 내가 이제 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웨이트를 제가 또 그 당시에 이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뭐 나름 이제 왕자 비슷한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이트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운동 쪽으로 무언가에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제가 운동하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 강의를 또 듣게 됐는데, 스폰서십이라는 이제 과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제안서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제안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막 배웠거든요. 이제 갓 1학년 때.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PT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제시하고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면은 뭐든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하나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원으로 일을 해도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굳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던 이유는 뭐 있을까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중학생 때부터 단체 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단체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정확한 수직 구조가 있잖아요. 위에 분의 말을 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밑에 있을 때 아쉬운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뭐 내용이나 뭐 의견을 무시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의견을 좀 반영을 하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참 아쉬웠어가지고 나는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직장을 가지 않고 했고요. 근데 또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또 허리를 수술해가지고 공익 출신입니다. 공익 출신이라 또 시청에서 공익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실 뭐 직원처럼 거의 공무원처럼 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도 많이 해봤고 해서 다시는 직원으로 못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망했을 때죠. 망했을 때인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제가 20살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했을 때 사실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저는 전혀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돈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그리고 아무리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스승님이라도 돈을 이렇게 뒤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뭐 좀 안 좋은 그런 계기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어린 마음에 좀 허세가 충만해가지고 흥청망청 써가지고 좀 힘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많이 못하다 보면 어려워지고 사업을 망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었나요? 네, 사실 근데 자금 관리도 자금 관리인데 세금에 대해서 아예 좀 이해도가 아예 없어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이게 부가세가 뭔지도 모르고 종합소득세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간이가세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일반이 뭔지 법인이 뭔지 아예 몰랐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되게 인식을 거의 못해서
좀 힘들어진 케이스도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홈 트레이닝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이제 처음에 초기 자본이 없으니까 홈 트레이닝은 사실 체중계 하나만 사고 체중계랑 뭐 밴드 같은 거 이렇게만 사고 나머지는 재능 기부거든요. 뭐 기부는 아니죠. 돈을 받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만 해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버는 것보다 직원을 꾸려서 많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홈 트레이닝이잖아요. 이게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남성분과 여성분이 한 집에 있으면은 또 직원분들이 눈을 맞고 그리고 돈을 또 현찰로 그 당시에 줬으니 그런 부분도 이제 자기 돈 같고 이러니까 또 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환불 치느라 또 힘들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네. 자기만의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든지 네. 자신만의 뭐 마인드나 네.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비법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완전히 힘들어서 망했을 때 제가 천안에서부터 했거든요. 근데 천안의 두정역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두정역에 그 두정역 딱 가서 오른쪽에 토스트 팔거든요. 토스트 뭐 떡볶이 이런 거 파는데 그냥 보시다시피 먹는 걸 제가 또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은 제가 그 당시에 전철을 타고 경기도 안양시에 집이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거기서 또 배웠죠. 먹는 걸 버리고 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네, 이런 것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속 안으로 나는 이미 뭐가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주문처럼. 난 이미 이걸 됐고 내가 몇 년 뒤에는 이걸 할 거다. 난 이 빚을 언제 안에 없앨 거다. 뭘 할 거다. 이런 거를 항상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 일기 또 씁니다. 예. 이게 그 책에 보면 이게 엄청 옛날 책인데 RMVD가 옛날 책이 있어요. 예. 그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정말 상상인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뭐 요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예, 맞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런 걸 믿으시는 건가요? 끌어당김보다 저는 이제 저만의 그거는 이제 올라감의 법칙이라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항상 스타카토처럼 인생이 진짜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이 또한 경험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차단한다. 저는 좀 그런 거 바뀌었습니다. 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쳐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그런 걸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잘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잘 웃고 네. 티 내지 않고 네. 그다음에 나름의 연기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팅할 때나 아무리 싫은 사람이 와도 여기서 표정에서 드러나 버리면 이게 모든 일이 아무리 그래도 인간관계라는 게 있는데 다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인드 컨트롤이 또 네.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사업을 하시면서 네. 운영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운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컨트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초기에 이제 사업이 아닌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직원들하고 수평적인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맨날 회식하고 뭐야 형 동생 해, 뭐 오빠 동생 해 막 이렇게 되는 순간 장사도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명확히 느꼈고요. 요즘에 뭐 대기업들은 뭐 OKR이라는 제도도 쓰고 뭐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많이 쓰긴 하지만 저만의 느낌은 명확한 수직 구조가 중요하다. 수평적인 구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